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이재명 대선 공약 제촌 자경 3인 가구 매월 123만 5천원 받는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만 5천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그 근거는 나중에 제시를 하고 우선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 기사인데 자, 기사 소개해 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위선자 같은 느낌이 강하고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신에 그 이재명 씨는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또 추진력이 있고 나름 담백하기 때문에 이재명 씨는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민주당 싫어하기 때문에 결코 제가 선거운동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금 제촌 자경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 저는 정치 자체를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재명 도올 대담 못다한 이야기. 자, 얼마 전에 보면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농촌 문제도 합니까? 자, 다른 대선 후보들하고는 달리 농촌 문제 요만큼 자세히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조금 인기 있는 소재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재명 씨가 하는 이야기가 농민 기본 소득이 아니라 농촌 주민 수당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농민 기본 소득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 대한 어떤 보조금 형태일 것이고 농촌 주민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촌 시골에 있기만 하면 수당을 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촌 수당에 좀 더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 그 농민 기본소득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자,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잘 아시겠죠. 자, 1번, 2번, 3번, 300평 이상 농지,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그리고, 직선거리 30km 또는, 인근, 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 이런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농업인, 누구라도 쉽게 농업인이 될 수 있다, 라고 하고, 무늬만 농업인, 법적으로는 진짜 농민인데 사실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 기본소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농민 기본소득을 주면은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수당을 받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거나 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요게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농민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제촌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걸 세 번째 이유로 들면서 농민 기본소득은 문제가 있고 따라서 농촌 주민 수당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맞는 점도 있고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담 조직, 진짜 농업인을 가려내는 어떤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 마당에 누구라도 쉽게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안 맞는 표현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런 문제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엄밀히 말하면 소멸 위험 지역 주민 수당이라는 기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농민 기본소득 대상자는 210만 명, 자, 농업인이 지금 210만 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 주민 수당의 대상 인구는 지금 일단 300만 명 수준에서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500만 명까지 늘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3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읍면 그런 그 시골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소멸 지역. 자,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읍면이라고 해서 다 작은 것이 아니라 자, 읍면 중에서 실제 그 농업인으로 구성되지 않고 도시와 같은 성격의 읍면도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정말 농사를 짓는 정말 시골 소멸 위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를 한번 추산을 해보면 300만 명 정도 수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은 210만 명, 그리고 그 소멸 위험 지역의 시골 인구는 한 30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농민 포함한 농촌 주민 모두에게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보면 농촌 주민 수당은 300만 명 대상으로 10조 8천억 원을 예산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 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210만 명에 대해서는 공익형 직불 8조 원 예산을 잡는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쭉 보고서 숫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번 제촌 자경 3인 가구 수령액 계산. 자, 1번 공익직불금. 자, 기사에서 8조 원이라고 했고 대상자는 210만 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실제로는 그 경작 면적, 그 다음에 경작 작물의 종류, 그 다음에 친환경이냐 친환경이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갈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인당 381만원 정도 공익직불금이 지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농촌주민수당은 지금 기사에 나와 있듯이 10조 8천억을 300만 명에게 우선 나눠주니까 인당 36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번 소멸 위험 지역에서 농사 짓는 3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공익직불금은 2를 곱해야 되겠죠. 2를 381만원 곱하기 2, 그리고 농촌주민수당은 다 받는 것이니까 360만원 곱하기 3.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1482만원이 나옵니다. 자, 1년에 1482만원. 자, 12로 나누면 월 기본소득이 나오는데 이 월 기본소득이 123만 5천 원이 나옵니다. 자, 3인 가족이 제촌 자경을 하면 한 달에 123만 5천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 월 123만 5천 원 받는다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2번 기대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 효과. 자, 첫 번째로 소멸지역 인구 증가 또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와 있듯이 향후에는 처음에는 그 300만 명 대상으로 농촌 주민수당 준다고 했다가 점점 늘려서 500만 명까지 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멸 지역 인구가 아무래도 증가를 하겠죠.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면 또는 소멸 지역 인구가 증가되지 않더라도 유지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기대 효과로서 첫 번째는 도시 지역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2번 농촌 주민 수당 플러스 직불금 예산이 증가를 하겠죠. 농촌에 인구가 증가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늘어날 거고, 그러면 지금 농촌 주민수당, 직불금 모두 예산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골에 이주도 많이 하고 그만큼 시골 땅값이 상승하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국가 부채는 뭐 증가되는 그런 좀 안 좋은 면도 있는 거죠. 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3번 개인적인 생각. 자,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 첫 번째로 국가 균형 발전은 일단 찬성을 합니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2번 국가 부채는 사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기본소득 등은 추진하지 말고 오히려 도시 예산을 좀 줄여서 그 예산을 가지고 소멸지역 지원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를 봤을 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뭐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자, 이런 것들이 국가 부채에 대한 엄청나게 큰 폭탄입니다. 자, 이런 국가 부채 폭탄을 숨기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는 부채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국가 부채 늘려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참 위험한 사람들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숨겨진 부채가 우리가 많기 때문에, 숨겨진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도시 예산을 좀 줄여서 그 소멸지역, 그 시골지역 지원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머리가 복잡하죠. 이렇게 복지로 국가도 부채가 늘어나 버리고 개인도 부채가 많고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기 나중 세대들, 제 아랫 세대들, 자, 그 친구들한테는 지금 상황 봐서 지금 아주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정치는 관심이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재명 씨는 좀 좋은 것 같고 민주당은 되게 나쁜 것 같고, 뭐 어쨌거나 저는 선거는 안 합니다. 선거할 시간이 아깝고 지금 전체적으로 정치권 모두가 조금 정신 차리고 빚내서 뭐 하는 것들,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